중심성 망막염과 황반주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 한의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망막 중심부가 물에 잠긴 겁니다. 망막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그러는데 황반부의 부종. 그래서 황반부가 오목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풀어 올라와서 물이 잠겨 있는 상태를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남성한테 많이 발생됩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적 스트레스, 지나친 육체를 많이 쓰는 거. 두 번째가 감정적인 스트레스, 지나치게 감정을 많이 쓰는 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 내상이라고 그러죠. 내상. 우리가 몸이 상하는 걸 외상이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상하는 걸 내상 입었다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약물성 스트레스. 약물성 스트레스는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제. 우리가 염증 생기면 무조건 스테로이드 먹거나 또 바르거나 눈에 점한약 넣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중성 망막염의 큰 원인이 됩니다. 망막이 부었대요. 망막이 부었어요. 망막이 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망막이 부었다, 물이 잠겼다, 부었다, 얼굴이 부었어요. 그러듯이 망막이 부었어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연고를 자꾸 바릅니다. 무점 연고, 어디 스테로이드제 연고, 눈에 넣는 안약. 그걸 끊지 않으면 처음에 짧은 기간 사용할 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무점약이라든가 폐결핵약이라든가 어떤 염증, 항결핵약, 또 스테로이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어디가 골다공증이 심해서 무릎이 많이 아파서 뼈주사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중심성 망막염의 큰 원인이 돼서 또 스트레스로, 약물성 스트레스로 작용이 됩니다. 또 음식, 우리가 과다하게 먹거나 또 너무 적은 약을 먹거나 또 음식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 안 좋은 공장식 음식들을 먹거나 또 시간, 잠을 잘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잠잘 때, 자기 전에 어두워진 후에 뭘 먹게 되면 내 몸에 쉴 시간인데 음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일하라고 음식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술배가 생길 거고 음식을 먹으면 담적이라는 찌꺼기가 혈액에 섞여서 다니게 됩니다. 담적. 담은 이 병글자에다가 불화자가 2개입니다. 불화자 2개. 한자로 담. 우리 병들병에다가 불화자 2개. 화병 2개. 속을 상해도 담이 생깁니다. 속을 상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담이 매핵기라고 그럽니다. 신경성, 우리 여기에 각각 뱉어도 안 뱉어. 너무 신경을 썼더니 여기가 매핵기가 생겼어요. 신경성으로 인해서 담이 뭉친 거. 여기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응결돼서 매실같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증상, 매핵기. 스트레스성, 신경성, 신경이 예민한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담지원, 위장은 생담지원. 그래서 음식이 장수와 질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이 생담, 담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일본이 소식하기 때문에 장수국가라고 그럽니다. 일본이 생선 많이 먹고 이렇게 음식의 어떤 질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식의 양은 다 틀립니다. 성장기 때는 많이 먹어도 돌 씹어도 소화가 될 정도로 근육 운동이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40대가 되면 활동량이 적어지고 근육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똑같은 성질의 음식을 똑같은 양을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걸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들어서 기능이 약해졌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먹어대면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혈관 내 찌꺼기가 쌓여서 이제 60대의 세포들이 피공급을 못 받아서 세포들이 죽어가는, 제 기능을 잃어가는 병, 성인병입니다. 중이성 망막염은 스트레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또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어디서 교통사고를 입었다, 그것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중이성 망막염은 몸과 마음의 과로가 큰 원인이 되고,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약물성 스트레스인 스테로이드제, 우리가 많이 먹고 바르고 눕는 스테로이드제, 또 많이 주사 맞는 부진피질 호르몬제, 이것이 중이성 망막염의 큰 원인이 됩니다. 망막 중심부가 황반인데, 황반이 장액성 물질에 의해서 물에 차 있으면, 사람이 물에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몸이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어가듯이 황반부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 맞으면 빠지고 한약 치료 맞으면 빠집니다. 원인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한약에선 같이 합니다. 물만 빼는 게 아니라 원인 치료, 물 빼는 치료, 또 손상된 걸 회복하는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근본 원인은 본인이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약물로 인한 스테로이드제가 원인이라면 바르는 연고, 바르는 이런 이렇게 치료약, 바르는 스테로이드제, 그걸 바르면서 중이성 망막염 치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인을 제거를 안 하면서 결과 치료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좀 치료를 몇 년씩을 했어요. 몇 년씩 약을 먹고 뭘 발라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좀의 큰 원인도 발톱 무좀이건, 그 발톱 무좀의 큰 원인도 발톱까지 신선한 피가 돌질 않아서 균이 생겨나는 겁니다. 새 피가 돌게 되면 피에는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혈관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따뜻한 체온을 익히기가 있습니다. 체온에는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에너지가 피를 통해서 갑니다. 세 번째는 백혈구, NK세포, 내 몸에 이게 치료하는 군인에 해당되는 백혈구가 갑니다. 그래서 균 같은 걸 다 없앱니다. 피만 잘 돌면 균은 없앱니다. 피를 통해서 수분이 갑니다. 피가 가야지 촉촉해집니다. 피가 안 가고 거기서 피가 몰려 있으면 붓게 됩니다. 피가 와야 되는데 피가 안 가고 몰려 있다 그러면 부종이 생깁니다. 물만 차서, 왜냐면 피의 70%가 물이니까. 그래서 무좀 치료에서 한방에서는 나쁜 피를 빼내는 치료를 합니다. 무좀 있는 부위에 나쁜 피를 배출하면 새 피가 돌면서 혈색이 돌아오고, 혈색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피가 돌면 혈색이 돌아옵니다. 그럼 피가 가야지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피끼리 맥혀 있으면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서 균만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에서 어혈을 배출하는 치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발을 따준다든가 그 부위에 이 피가 안 도는 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 우리가 어디 하수도가 콱 맥혀 있으면 하수도에 찌꺼기를 배출하면 물이 확 돌듯이 혈관 내에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어서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균이 막 달라붙어 있으면 균을 없애는 바르는 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이 생기게 하는 찌꺼기를 확 배출해 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균이 있으니까 항생제 먹고 균 연고 바르고, 아니 원인을 냅두고 균 자꾸 바르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찌꺼기를 배출하고 새 피가 돌게 하면 자연히 치료가 되는 겁니다. 무좀균을 막 4년째 약 바로 먹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약들이 눈에 가서 중이성 망막염의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잠겨 있다 보면 황반부가 물에 잠겨 있으니까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중심부가 어둡게 보입니다. 또 황반부가 이렇게 노란 것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렇게 주름이 잡힙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물에 푹 잠겼다 오면 피부에 주름 잡히듯이 얼굴이 손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쪼글쪼글. 그것이 황반부가 쪼글쪼글해지는 것이 황반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황반주름이 생기면 겹쳐 보이죠. 이게 평평해야지 제대로 보이는데 막 주름 잡힌 대로 내가 보려니까 겹쳐 보이고 복실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황반세포의 손상으로 황반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망막염이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남성한테 발생되는데 그런 분들이 50대에 황반변성이 더 잘 발생될 수가 있고 당연히 황반주름이 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황반변성, 중성 망막염 공통점이 많습니다. 황반변성의 큰 원인은 드루젠이라는 노폐물, 이 단백질,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배출이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안 되고 혈관 내에 쌓여서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만드는데 그 원인은 내 몸의 기능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기능이 다운된 원인이 단순 노화로만 오는 게 아니라 노화는 어떻게 보면 나이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기능이 권투 이렇게 하다 보면 20대인데도 칵칵거리고 잘 못하고 팔굽혀펴기도 잘 못하고 또 조금만 이렇게 스텝 받다 보면 다리 준한다고 아주 멀쩡하게 생긴 20대 애들이 다리 스텝 좀 받다 준하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스텝을 받는다고 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썼느냐, 얼마나 근육이 강화가 됐느냐, 평상시에 자기 단련을 얼마나 했느냐. 그 자기 단련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기 양육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내가 나를 양육한다. 어린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엄마가 어린아이 낳으면 어린아이 잘 크게 양육 크게 이제 훌륭한 아이로 자라라 이렇게 양육하듯이 자기 몸과 마음과 영적인 양육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찌꺼기가 없는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다니면 뿌연 게 안 생깁니다. 물이 흐름이 멈추게 되면 뿌연 게 생깁니다. 고인물 생각하면 고여 있으면 뿌옇게 막 떠다니게 되고 그런데 그 물을 막 돌려서 하면 뿌연 게 없어집니다. 정화가 됩니다. 흘러야지 돌아야지 맑아집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라는 걸 써서 움직여야지 피가 맑아집니다. 정신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트레스 안 받을래, 집에만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할래. 가만히 있으면 정신적인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라는 걸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 나가야지 정신적인 근육이 강해집니다. 처음에 마음의 상처가 일주일 갔다면 같은 일을 겪다 보면 일주일도 안 갑니다. 회복력이라고 그럽니다. 빨리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고 마음도 쓰고 몸도 쓰고 써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써야지 노화가 오지 않고 드루젠이라는 노폐물도 안 쌓이고 또 황반부에 물이 차는 중성 망막염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황반부에 물이 찬 원인이 그 부에 순환이 안 되고 고여 있는 겁니다. 왜 고여 있냐면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맥을 통해서 나가서 동맥을 통해서 왔던 것 산소 영양분과 물이 정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 노폐물과 찌꺼기 이산화탄소 물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고여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격을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은 타고난 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바꾸기는 어려운데 자기 의도에 의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상태를 올리는 거.
그 긍정을 선택하는 거. 내 몸은 항상 부정적인 걸로 노화를 진행시킵니다. 감정도 다운되고 몸도 다운되고 자꾸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거 권투하다 보면 조금만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자꾸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게 보약이다, 그런 말이 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앞에 말이 없기 때문에 왜 움직이는 게 보약일까 그랬는데, 움직여야지 건강한 거고 움직일 때 살아있는 거고, 그 움직인다는 얘기는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항상 밝은 거, 우리가 햇볕 아래 구름이 낄 수 없듯이 자기 몸을 영적인 존재, 햇볕의 존재, 빛의 존재로 자꾸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는 거. 누가?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양육한다. 내가 나의 레벨을 스스로 올려서 빛의 존재로 살게 되면,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 성격입니다. 성격이 음울하게 되면 내 몸이 음울하게 되고, 성격이 밝고 쾌활하게 되면 내 몸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건강도 성격이다. 좋은 성격, 건강한 성격, 긍정적인 성격, 밝은 성격으로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